팔과 다리의 골격 근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앞면과 뒷면의 모습을 피부를 벗겨서 노출되는 부위의 근육들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의 근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는 기준은 이 근육 주사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몸에서 상지에 해당되는 삼각근하고 그리고 상완 이두근, 삼두근,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상완 이두근을 살펴보고 중간쯤에 부분에는 이 둥근, 대둔근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데 둥근을 보겠습니다. 둥근은 볼기근이라고도 합니다. 볼기근이고 이 둥근에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허벅지를 살펴보면 허벅지 뒷부분에 있는 피부를 벗겨보면 근육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제일 큰 근육 덩어리가 대퇴 이두근이고 허벅지 앞쪽을 또 피부를 벗겨보면 또 근육 덩어리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외측 광근 그리고 대퇴 직근, 내측 광근, 중간 광근 이렇게 4개의 근육들로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뭉뚱그려 합해서 대퇴사두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는 넓적다리 네갈래근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상지의 근육을 살펴보면 상지에 지금 이렇게 삼각형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델토이드 머슬이 있습니다. 삼각근이고요. 그리고 이 젖가슴이 앞에 있는 걸 봐서는 이쪽이 앞쪽인가 봅니다. 앞쪽에 있는 팔의 상완에 위치하고 있는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이 있고 그리고 윗팔의 뒤쪽에 있는 트라이셉스 브라키 머슬 이렇게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토이드 머슬을 한번 더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두터운 근육입니다. 두터운 근육이라서 앞에서 반쯤 보이고 뒤에서 반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이것은 쇄골인데요. 쇄골의 끝부분에 있는 곳에 근육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끝에는 각자 힘줄이 있어서 텐던이 연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옆으로 측면으로 섰을 때 이게 삼각근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근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팔에 있는 삼각근을 설명하는 것도 근육 주사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견봉 돌기, 견봉의 부위를 어깨에 제일 튀어나온 부위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위에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아서 이렇게 손가락이 4개의 엄지손가락 제외한 손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나면 그 아래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부위가 삼각근의 근육주사 부위입니다. 여기에 주사를 놓게 되면 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각근 외에 2개의 근육들을 팔에서 큰 근육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완 이두근. 이 사람은 지금 배꼽이 앞쪽으로 있다고 보고 이게 앞면으로 서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상완 이두근, 윗팔 두갈래근이 앞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근육을 이완하고 있어서 근육의 길이가 좀 길어진 모습으로 있고 이 대상자가 뒤로 돌아보면 이제 윗팔 세갈래근, 삼두박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팔에도 근육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두근과 삼두근
중에 삼두근을 조금 더 선호해서 하게 됩니다. 이두근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두근은 움직임, 모션이 많아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자주 있고, 그렇게 되면 약물을 주사를 했을 때 약물의 흡수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여기에 놓게 되면 움직일 때 대상자가 너무 불편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이두근에는 근육 주사를 잘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삼두근에 놓긴 하나, 이 팔에서 모션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사를 그러니까 선호 장소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아주 많지만 근육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부위는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정 놓을 데가 없다면 우리가 근육 주사로 가장 많이 놓는 데가 엉덩이 근육, 양쪽의 엉덩이 근육이고, 그 외에 이제 어깨, 아까 삼각근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주사를 놓을 수 없을 때 겨우 선택할 수 있는 부위가 이 정도의 부위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군데 중에서도 이두근보다는 삼두근을 선택해서 주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아래로 내려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함께 근육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좀 엉덩이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엉덩이 부위에 보면 이렇게 대둔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둔근 있고, 대둔근은 이렇게 피부를 벗겨냈을 때 노출된 부위만 그려놓아서 그렇지, 이 엉덩이 근육에는 세 개의 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허벅지 부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허벅지 부위의 뒷부분을 피부를 벗겨내서 노출되는 근육은 이렇게 큰 근육이 보입니다. 근육 덩어리가. 이 근육의 덩어리는 대퇴이두근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근육의 덩어리가 한 4개 정도 나타나는데, 외측 광근, 대퇴직근, 내측 광근, 그리고 중간 광근, 이렇게 네 덩어리의 근육들을 뭉뚱그려서 대퇴사두근 또는 넓적다리 네갈래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둔근과 대퇴사두근을 설명하는 이유도 근육주사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둔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둔근은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이렇게 소둔근이 조금 더 작은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바깥쪽에 중둔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둔근과 소둔근은 이 배꼽 쪽, 이게 지금 엉덩이 뒷면이잖아요. 그래서 배꼽 쪽 앞면과 가깝다고 해서 둔부의 복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복면이라는 말이 복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둔근과 소둔근이고, 이 중둔근은 근육 주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 대둔근은 이렇게 그 앞쪽, 그러니까 복부 쪽보다는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 대둔근은 둔부의 배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육주사에 대해서, 엉덩이에 놓는 근육주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둔근과 중둔근이 둔부의 복면, 벤트로글루티얼 사이트이고, 이 중둔근이 근육주사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게 양쪽에 한 군데씩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 주사를 놓는다면 근육이 덜 손상하겠죠. 그리고 대둔근은 둔부의 배면으로 표현합니다. 이 대둔근에 주사를 놓는 둔부의 배면에 주사를 놓는 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둔부를 엉덩이에 제일 튀어나온 부위, 제일 돌출된 부위를 중점으로 해서 사분면을 만들고요. 이 사분면에 이 바깥쪽, 우측 바깥쪽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렇게 둔부의 배면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허리, 척추에서 내려오는 굵은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경의 명칭이 좌골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대둔근에 주사를 혹여 이러한 방식으로 대둔근에 주사를 놓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 몸속 그 깊숙한 곳으로 이제 바늘이 침투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이 좌골신경을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이 둔부의 배면에 주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중둔근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둔근, 둔부의 복면에 해당되는 중둔근에 주사를 놓기 위해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검지를 전상장골극에 올려놓아야 한대요. 전상장골극이 어딘지 살펴보면 이 아래 그림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위예요. 이 부위. 지금 빛을 받아서 조금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질감이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도 보이기도 하죠. 이 부위가 전상장골극인데요. 주로 주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뒷면에서 아니면 측면에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뒷면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위를 신체 해부학적인 면으로 다시 찾아보면 이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대전자예요. 대전자. 선 자세에서 하지에 시작되는 부위에서 좀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대어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를 찾으셔야 돼요. 이 부위에 손바닥의 안쪽 면이 이렇게 감싸지도록 손바닥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손이. 손이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림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뭐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손이 이렇게 될 거고,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이 부분을 향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위, 이것이 여기 나오는 장골릉이거든요. 일리악 크러스트인데요. 이 장골릉을 이렇게 여기 몸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장골릉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서 V자로 만드는 거예요. 손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이 V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 옆쪽이에요, 옆쪽. 그래서 여기에 주사 부위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허벅지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는 이렇게 근육의 4개가 나옵니다. 근육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렉투스 페모랄리스, 바스투스 인터미디오스, 그리고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라고 읽을 수 있고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제일 튀어나온 것이 대퇴직근입니다. 대퇴직근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외측 관근이 있습니다. 이게 몸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측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 관근은 이렇게 이게 대퇴직근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있고 내측 관근은 이 안쪽
몸의 안쪽 면에 있는 대퇴 근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주사 부위로 그러니까 허벅지에서 가장 많이 주사 부위로 사용되는 곳은 이 외측 강근인데요. 외측 강근인데 이 외측 강근은 주로 영아들한테 사용합니다. 성인에게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인들이 간혹 대퇴직근에다가 IM을, 그러니까 근육 주사를 놓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주사 놓을 때는 이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에 주사를 놓지 않은 이유는 그 상완에 있는 근육에 주사를 놓지 않은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이게 움직임, 막 주사를 맞고 걸어 다니거나 근육의 움직임이 있다면 약물의 흡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대퇴직근에는 잘 근육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가 주사를 해야 하는 성인인 경우에는 대퇴직근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이제 외측 강근에 주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외측 강근은 이 7개월 미만의 영아의 근육 주사 부위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아에게 주사를 놓을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이 여러 개가 되지만 이 외측 강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 주사일 경우에. 보통 예방접종은 어린아이인 경우에도 이제 팔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측 강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엉덩이 근육이 둥근이 잘 발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기들을 보면 그 허벅지는 엄청 굵고 그 통통한 데 비해서 엉덩이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영아에게 적합한 부위는 이 외측 강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데 제가 좋은 그림을 놓쳐서 이 그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몸 안속에서 해부를 보면 이렇게 대퇴직근은 아기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대퇴직근 옆에 좀 더 통통하게 나와져 있고 단단하고 좀 다 발달된 외측 강근. 아기들이 누워서 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가장 많이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이 외측 강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외측 강근의 근육 주사 부위다. 그것은 7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아마 근육과 관련된 근육 주사와 연관된 위치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 근육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